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불황이라는 이유로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도 지갑을 활짝 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면세점입니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두 얼굴을 보이는 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또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있기도 하고요. 면세점은 불황 무풍지대라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통화 스와프가 14년 만에 끝나게 됐습니다. 한일 간의 경제와 외교는 그동안 두 얼굴을 갖고 있었는데요. 외교 관계가 경색이 되니까 이것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큰일 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외환 보유액이 워낙 든든하거든요. 국내 패스트푸드 업계 빅3가요. 최근 모두 제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업체들은 최근 5년간 꾸준하게 햄버거 가격을 올린 데다가 지난번에 올린 지 1년도 안 돼서 또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주는 두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두 얼굴입니다.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제수용품 장보기 이미 해두신 분도 있겠지만은 많이들 바쁘실 겁니다. 근데 설 제수용품 물가가요. 작년보다 6% 가까이 올랐다는 소식이 있어서 여전히 좀 가게에는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그래도 전통시장 물가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는 좀 덜 올랐다고 합니다. 알뜰 장보기에는 전통시장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제수용품 제대로 고르는 법 알려드리겠고요. 또 이 해외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해외에서 주의할 점도 2부에 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에 스웨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였던 것을 마이너스 0.1%로 낮췄는데요. 이 스웨덴뿐만이 아니라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세계는 환율 전쟁, 통화 전쟁에 돌입한 양상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통위를 열었는데 금리를 동결했죠. 근데 3월부터는 주요 각국이 통화를 더 풀면서 통화 전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4부는요. 설 특집 경제 대담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경제 뒤집기에 고정 출연을 하고 계신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 모시고요. 이 통화 전쟁 얘기를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증시 어떻게 끝나는지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연휴인데 안 내려가셨나 봐요? 네, 저는 멀리 내려가지 않습니다. 요즘 분들 점점 많이 그런 것 같은데 네. 아쉽기도 한데 좀 고향을 멀리 좀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찾아갈 고향이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시장을 막기 위해서 안 가신 건 아니고요? 아, 네. 네. 힘이 닿는 데까지 해보고자 했는데 제 마음대로는 잘 안 되더군요. 어떻게 네. 끝났나요? 그래도 오늘 설 선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방언했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3.22포인트 0.16% 상승하면서 1960을 넘어선 1961.45포인트를 예. 기록하면서 장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개인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한 것이 아니고 오랜만에 기관이 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의 상승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자동차 업종이 상승하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등도 올랐습니다만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더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 보여주었고요. 그동안의 강세를 보여주었던 코스닥 시장은 오늘 조정을 한번 했습니다. 1.05포인트, 전일 대비 0.17% 하락한 609.10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그동안에 파죽지세로 올라가던 셀트리온이 드디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네. 조정은 그렇게 크진 않았고 2%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코스닥 주요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주춤하는 흐름 속에서 코스닥은 소폭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더 강세였다라는 점. 네. 앞서도 자동차 업종도 큰
대형 업체보다는 부품을 조달해주는 업체들이 더 강했다는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식으로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소형주들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보험 업종이 상당히 크게 빠졌는데요. 대형 보험회사인 삼성화재가 10%의 대폭적인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왜 그랬죠? 네, 삼성생명도 계속 빠졌는데요. 네.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안방보험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네, 이곳이 동양생명을 1조 1천억 원에 인수하겠다는 의향을 냈고 그것이 뉴스에 나타나면서 한국 보험사들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 한국 보험사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추세, 그리고 인구가 줄고 있다라는 추세에서 외국계 자본이 한국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점은 상당히 만만치 않은 장벽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측면이 부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험업체들이 좀 걱정이 되는 그런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사실 보험업종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들어오는 거는 여러 업종 다 들어오니까 보험업종이 받는 타격도 상대적으로 더 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지금 사실 예전 한 5년에서 10년 전만 하고 생각을 해도 정말 격세지감이 드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 저가 여행으로다 중국 여행을 막 가고 그랬었는데 순식간에 중국 자본이 이제 무서워지는 정도 수준으로 돌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험도 보험입니다만은 사실 엔터테인먼트나 게임은 이미 중국이 굉장히 거대한 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쪽에서 자금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자본력이 굉장히 세졌는데요. 이게 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그 중국계는 아니고 대만계가 증권회사 하나를 최근에 인수를 했었는데요. 이런 중국 자본들이 한국에서 접수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접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권역으로 점차 편입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응들을 또 좀 잘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고 무조건 또 다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들을 조금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연휴 이후에도 좀 시장 좀 많이 막아주세요. 네, 연휴 알겠습니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 기자도 아직 안 내려가셨나요? 네, 저는 내일 내려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소식을 전해주실 수가 있어서 반갑고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열렸는데 기존금리가 동결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목들이 참 가지각색들로 나오더라고요. 네. 통화전쟁에도 불구하고 금리 동결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참 금리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숫자 2.0이라는 숫자 하나인데요. 이거를 내려봤자 0.25, 1.75, 올려봤자 2.25 이렇게 아주 미세한 숫자인데 이거를 두고 갖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든가 환율을 방어해야 된다든가 이런 쪽의 주장들인데요. 실제로 해외 사례들을 좀 보면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인 거는 맞습니다. 이 환율 문제 때문인 건데요. 스위스가 유로화 약세에 대응해서 환율 하한제를 폐지한다고 했고 덴마크도 최근에 2차례나 금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유럽 경기가 워낙 계속 안 좋으니까 2016년 9월까지 양적 완화를 막대하게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매월 6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75조 원에 달하는 규모거든요. 이렇게 돈을 풀어대니 다른 주변 국가들도 금리를 내리건 환율을 낮추건 해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엔화를 추가 절하하겠다고 했고 중국은 금리 인하를 추가할 예정이고요. 지준율을 낮췄죠. 네, 지급 준비율도 낮추는 등 돈을 좀 풀고 있고요. 또 터키, 인도, 페루, 호주 이런 나라들이 다 금리를 낮추는 추세입니다. 한국도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이쪽이고요. 반대로 가계부채 부담이 워낙 크니까 이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1,060조 원에 달하거든요. 이런 가계부채를 그대로 뒀다가는 한국 경제에 큰 복병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요. 또 미국이 요새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서 하반기에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그 금리를 쫓아서 달러화들이 모이게 되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달러화가 빠져서 또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금리를 내려서 어느 네네. 정도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었다면 좋은데 우리도 네. 사실 찔끔찔끔 내렸거든요. 그렇죠. 작년 예. 8월, 10월 이렇게 두 차례 내렸는데 그다지 그다음 큰 효과는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뭐 유동성 함정이라고 예. 또 하는데요. 어느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낮추면 더 이상 금리 인하 효과가 없다. 네. 이런 얘기도 설득력이 있죠. 근본적인 대안은 뭐 경제 체력을 높이고 네. 뭐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수익성이 높아지고 예. 또 무엇보다 이게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이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 네. 그런 게 좀 안정화되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과서적인 말이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이주열 총재가 주요국들의 통화 이 완화가 많이 되고 있지만 전쟁 수준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저는 네. 좀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어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시장이라는 주체는 늘 금리 인하를 원하고는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아니라는 것도 조금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네, 맞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이 결국은 이 주문 실수를 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다가 파산 신고를 한 것 같네요. 파산 선고를 받은 거죠. 아, 선고. 예. 파산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참 재미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이게 참 큰 일인데 일단 하여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오늘 증권시장에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사건이 일어난 건 2013년 12월 12일인데요. 이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로 한 옵션 거래를 이 한맥투자증권이 했습니다. 네. 예, 기관 투자자들은 옵션 거래를 할 때 증거금도 없이 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 매매라고 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주문을 넣기도 합니다. 네. 예, 옵션 계약이라는 게 주가 지수가 기준가보다 오를 것이다 또는 내릴 것이다에다가 베팅을 하는 건데 오를 것이다라고 베팅을 할 경우에는 뭐 싼 값에 사서 비싸게 팔고 또 내릴 것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비싼 값에 지금 팔아놓고 나중에 그거를 싼 값에 사서 그 이익을 얻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네, 한맥투자증권이 그날 장 개시와 함께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이 계약을 거꾸로 한 겁니다. 비싸게 팔아야 될 거를 싸게 주문을 내고 예. 싸게 사야 될 거를 비싸게 사겠다고 주문을 낸 겁니다. 이걸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장 개시와 함께 무려 4만 건이 주문이 나갔고요. 이 중에 3만 7천 건이 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가 손실이었죠? 그 당시에 손실 규모가 462억 원 정도 달했습니다. 이게 옵션 쪽은 이런 것만 또 노리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주문 실수가 나오는 것만 네. 기다렸다가 탁 낚아채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싱가포르에 있는 캐시아 캐피탈이라는 그룹에서 이거를 상당 부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얻은 이익은 350억 원 정도가 됐다고 하고요. 이렇게 일어난 게 불과 2분 정도 상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2분이요? 네. 네. 정확하게는 143초였는데요. 예. 그 사이에 이렇게 계약이 다 체결이 되고 나니까 한국거래소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이 된 만큼 그 대금을 그 싱가포르 해외 투자자들한테 결제를 해준 겁니다. 한맥투자증권 입장에서는 이게 명백히 실수로 나간 주문인데 이거를 걸러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네. 한국거래소에 하소연을 하고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하고 했는데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결국 이렇게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까지 이렇게 간 케이스입니다. 참 엄청나네요. 네. 옵션 주문의 실수가 결국은 한 증권사 문을 닫게 만드는 경우가 됐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걸 마련할 수가 있나요? 한국거래소 입장에서는 이게 1대1로 이 사는 쪽하고 파는 쪽하고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을 찾아가서
그 이익금을 돌려받는 것밖에 없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가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한꺼번에 나오는 주문은 좀 한번 시스템적으로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마련을 하는 것도 금융당국에서 한번 고민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최명령 기자는 설에 회사로부터 뭐 좀 받으셨어요? 설 명목으로 받지는 않았고요. 네. 연말에 뭐 성과급을 조금 받긴 했습니다만.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 설에 상여금이라든지 상여금에 준하는 어떤 물품을 주는 회사는 그래도 회사원들의 그 사기를 좀 살려주는데 그렇지 네. 않으면은 다들 좀 고향 가는 길이나 집에 가는 길이 그렇게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색적인 품목을 주는 곳들도 있다라고 하네요. 이 한국 사례는 아니고 중국 사례를 한번 오늘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예. 준비해봤는데요. 이 설 보너스로 자동차, 그것도 네? 1억 원짜리 전기 자동차 테슬라를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고 진짜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중국의 장먼 그룹이라는 곳인데요. 네. 이 회사가 첨단인이라는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IT 기업입니다. 와이파이 만능 열쇠라고 해서 이 주변에 무선 인터넷 신호를 딱 잡아서 네. 자동으로 접속해주는 그런 앱을 개발을 했고요. 이 앱을 벌써 2억 3천만 명이 쓰고 있고 일일 평균 17억 클릭이 나올 정도로 꽤 회사가 큽니다. 돈이 많이 벌렸나 보네요. 연 매출이 35억 위안, 우리 네. 돈으로 한 6,500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이 주식 가치로 따지면 벌써 네. 1조 원이 넘는 그런 주식 가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좋은 직원 회사군요. 수는 고작 네. 네. 직원 수는 고작 36명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줄 수가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다 전기차 몰고 고향 가면 되겠네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예, 얘기 잘 들었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십시오. 오늘 얘기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광고 듣고 저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민성이. 중국인 엄마를 둔 이른바 다문화 가정 어린입니다. 한때는 한글이 서툴러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의젓한 중학생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성이네 형편으로는 새 교복을 사 입는다는 게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교복을 선물하시면 어떨까요? 민성이와 같은 많은 아이들이 새 학년을 보다 밝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 캠페인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게릴라 경제 현장, 병합승차권 판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어디까지 가는 티켓 사러 오신 거예요? 목포까지 가는 티켓 사러 왔습니다. 저는 17일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신탄진까지는 서서 가는데 신탄진부터 목포까지는 앉아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앉아서 가는 티켓을 인터넷으로 알아봤는데 전부 매진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표 직원분이 조금이라도 앉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가지고.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입석 가격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가격에 앉아갈 수 있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관계자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병합승차권, 이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일단 좌석 승차권을 구하지 못하신 고객분들께서는 입석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일부 구간이라도 앉아 가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명절 승차권 같은 경우는 이미 전부 다 매진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병합승차권도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간이라도 나오는 경우에는 손님들이 주로 병합승차권을 구매하시려고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인터넷 판매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입석 승차권
병합승차권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구매가 안 되세요. 병합승차권 자체가 입석과 자석을 섞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만 구매가 가능하신 겁니다. 이제 병합승차권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이제 입석 구간이 나오시는 경우에는 다음 고객님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동예원 리포터였습니다.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 슈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 하우징 페어.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설 연휴를 위한 알뜰 정보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고향으로들 향하고 계신가요? 벌써 막히는 곳도 있고 붐비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붐비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제수용품 사야지 되니까 시장과 슈퍼마켓 같은 곳들이 많이 붐비고요. 공항도 지금 연휴를 만끽하시려는 분들 해외로 좀 나가볼까 해서 나오신 분들 상당히 많아서 발디딜 틈이 없다라고들 전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민족의 대명절이죠. 설을 더 맛있게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일과 고기 고르는 법 맨날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하게 해외여행하는 법도 이제는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농촌진흥청을 연결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농촌진흥청 홍보팀의 김용길 팀장님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설을 맞아서 제수용품 마련할 때 보면은 과일을 참 잘 사야지 되는데 비싸지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사야 되지 잘 모르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인기 있는 과일이라고 하면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죠? 예. 역시 그 설날에는 그 차례상과 예. 선물용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것으로 사과와 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네. 과일에는 그 각종 그 무기질과 이제 비타민이라든지 칼륨 등의 다양한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어서 네. 지방이 높고 칼로리 함량이 높은 그 설 음식을 먹은 후에 후식으로 이제 챙겨 먹는다면 예. 먹는 즐거움에 이제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깨알같이 이 배에 대한 홍보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요즘 뭐 그 농산물이 지난해 많이 생산이 돼서 네. 재해 없이 많이 생산돼서 이제 가격이 좀 싸니까 네. 이런 기회에 좀 많이 선물로도 쓰시고 또 차례상에도 좋은 거 올리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 가격은 좀 내렸나요?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좀 낮은 편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상품은 좋고 네. 가격은 낮으니까 좋은데요. 좀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사과나 배 이게 가장 인기긴 한데 잘 고르는 법은 어떤 건가요? 일단은 그 잘 고르는 거는 네. 일단 그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예.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모양이 예. 잘 생긴 것이 이제 가장 좋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잘생긴 것만 맛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수용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수용품으로 올라가는 거는 특히 이제 정성이 들어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네. 가급적 그 크기도 크고 네. 또 잘생기고 또 그리고 이제 묵직하고 또 색깔이 좋은 거 또 흠집이 없는 거 예. 이런 걸 고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배 같은 경우에요. 저도 지금 샀는데 네. 정말 아기 머리만 할 정도로 크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뭐 사과나 배도 예. 큰 거보다는 적당한 크기의 것이 있습니다. 보통 배 같은 경우는 한
500에서 600g 정도 되는 네. 크기의 적당한 크기 것이 가장 그 식감이 좋고요. 예. 또 깎아서 드시기에도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너무 네. 크면 칼이 안 손아귀에 들어가요. 들어오지 않아서 맞아요. 깎기도 좀 어렵고요. 네. 특히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과일을 옛날부터 잘 깎아 드셨는데 요즘 젊은 저희 아들들 같은 경우도 보면 네. 벌써 대학생이고 뭐 이런데 과일을 주면 잘 못 깎아요. 그래서 곤란해하죠. 요번 기회에 아주 설에 사과나 배를 사면 좀 한번 깎아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과일을 일단 제수용품으로 사지만 더 넉넉하게 사기 때문에 남는 과일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보관하는 게 무조건 냉장고라고 하니까 냉장고가 막 그냥 다 차게 되는데 그것만이 방법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 일단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과일은 이제 온도와 습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온도 조건은 일단 0도 정도로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냉장고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일단 일반 냉장고에 넣을 때는 비닐팩과 같은 이제 밀폐 용기에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면 신선도와 이제 품질을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사과와 키위 같은 경우 이거를 이제 다른 배나 이런 과일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보관을 하게 되면 에틸렌 가스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에틸렌 가스는 다른 과일이나 이런 거를 이제 빨리 익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섞어서 보관을 하시게 되면은 다른 과일이 이제 빨리 무르죠. 물러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따로 사과나 키위는 좀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 게 좋겠고 좀 덜 익은 걸 사왔다 싶으면 빨리 익히기 위해서 사과나 키위를 하나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밀봉해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더 빨리 익겠죠. 반대로. 그렇군요. 고기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제사상에 올라가는 고기는 종류도 많은데 좋은 고기를 어떻게 골라야 되죠? 일단 좋은 고기 우리가 고기를 좋다는 건 아는데 사실 막상 고르려고 그러면 그렇게 고르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너무 비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고기를 고르려면 눈으로 이제 판단하는 방법뿐이 없는데 일단 근내 지방도나 이제 고기의 지방 색깔 또 고기의 결 이런 상태를 보는데 근내 지방도는 보통 이제 마블링이라고 하는데 등심이나 갈비 등의 이제 살코기 속에 지방이 고르게 분포돼서 곱게 박혀 있는 고기 이런 걸 고르면 좋겠고 고기색은 이제 고기를 자른 후에 이렇게 놔두면 선홍색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 밝은 선홍색이면서 윤기가 나는 것이 이제 좋은 고기가 되겠고요. 지방의 색깔은 하얀 우윳빛을 나타내면서 윤기가 나고 적당한 끈기가 있는 게 좋겠고 고기의 결 같은 경우는 탄력이 있으면서 이제 절단면 고기의 결이 섬세하고 가늘게 보이는 고기가 좋겠다 하겠습니다. 왠지 막 말씀만 들어도 맛있는 고기의 모습이 막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이번 설에는 좀 실수하지 말고 좋은 고기 좀 골라서 맛있게 이렇게 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들고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하죠? 이게 이제 남는 고기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싸서 랩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밀폐된 비닐팩 같은 데 넣어서 이제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한 4도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는데 김치 냉장고를 이용하거나 이제 냉장고 최소칸에 이렇게 보관하면 좋고요. 공기와 닿지 않도록 포장을 하시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냉동 지퍼백이 공기의 최대한 이렇게 이제 빼게 되면 표면 건조에 의해서 이제 고기색이 변하는 것을 막고 부패를 늦춰주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를 잘 빼고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에서도 직접 하세요, 이렇게? 제가 가끔 집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밖에서 바쁘니까 가끔 명절에만 잠깐 좀 도와주죠. 잔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직접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죠. 우리 남편분들, 남자분들 특히 설 명절 때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술만 먹지 말고 이렇게 좀 옆에서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김용길 팀장님이었고요. 이어서 해외여행 떠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전 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호건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장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행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안전 국가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많이 알려주는데 그냥 잘 안 챙기고 나가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경고를 주고 계신가요? 예, 저희는 지금 현재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국가별로 어떤 위험 정도를 제 공간에서 파악된 정보에 따라가지고 국가를 4등급으로 분류해가지고 그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4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는 남색 경보, 여행 유의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해외 치료자분들께서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황색 경보, 여행 자제인데요. 이곳에서는 해외 치료자분들께서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해외 여행 여행자들께서는 여행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하시라는 것이고, 적색 경보가 있습니다. 여기는 가급적이면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시고 긴급 용무가 아닌 이상 계시는 분은 귀국하셔야 되고.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권고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흑색 경보 여행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현재 6개 국가가 있는데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즉시 대피 또는 철수하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여행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행 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못 나가게 하시는 거죠? 공항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예, 6개국이 어딘지 짧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6국이 바로 그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입니다. 기자들은 취재하면은 가야지 되는데 기자들은 보내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그 여행 여권 정책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얼마나 그 신변 안전에 대한 조치가 되는지를 파악해가지고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색부터는 못 가는 건가요? 적색부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흑색은 여행 완전히 금지고요. 그다음에 적색의 경우에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저희들이 강하게 권고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홍콩 독감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고요. 캐나다 지역은 또 뭐 홍역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국가들도 적색 경보가 발령이 되나요? 이제 그 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특별 여행 주의보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대체적인 어떤 커다란 포괄적인 의미고 이제 국가별로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순간 이런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은 이제 그 일시적인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별 여행 주의보나 특별 여행 경보를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공간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뭐 발령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보도 자료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콩하고 캐나다 이런 곳은 어때요? 그냥 조심하라라는 고지는 내려왔어요? 일단 아주 조심하라는 정도, 특별 여행 주의보 경보 단계까지 갈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사고라는 게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해외 여행객들에게는 어떤 안전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인가요? 저희들이 작년 안에 사건을 한번 보면은요, 한 10,000건이 넘는데요. 한국인들이 완료된 해외 사건 사고가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한 4,300건 정도가 절도입니다. 그 다음이 사기, 폭행, 강도순위 하여튼 절도가 제일 큰 문제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대부분 다 잃어버리잖아요. 여권, 뭐 돈, 보험증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릴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실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가장 주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게 제일 1순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한국인들이나 여행객들은 되게 표적을 많이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여행 가면 이렇게 또 기분도 좋아지고 할 때 풀어진 거에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적으로 좀 주의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가장 여권 같은 거 잊어버리면 이제 발급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대개적으로 단기 치료하러 가시는 건데요. 그래서 여권 사본이나 여권 사진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본인이 이제 여권 잊어버렸을 때 여권 사본이라도 있어야지 본인을 이제 증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특히 중국에서 여권 분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신고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때 뭐 특별히 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여권 이게 제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여권은 가급적 제일 중요한 신분증이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 본인을 증명한 신분증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중국에서는 여권을 분실할 경우에는 재발급 조치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히만 말씀드려보면은요. 일단 잃어버렸을 때는 그 잃어버린 곳의 파출소에 가서 임시 주식 등기표하고 여권 분실 신고 증명서라는 걸 발급받고 영사관에 가서 다시 또 여권 말소 증명서를 발급받고 이 문서들을 가지고 공항국의 출입경 관리처에 가서 여권 부실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신청받은 다음에 이 여권을 가지고 공항국에 가서 다시 출국 비자를 신청해야 됩니다. 아니 이것만 해도 굉장히 5단계가 넘는데.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급적 안 잊어버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마약 같은 경우에 자신의 수화물에 나도 모르게 들어있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이 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장 큰 원칙은 다른 사람 가방들은 어떠한 경우도 들어주지 않거나 자기 수화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마약 운반 사례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대개의 경우 모르는 사람이 부탁하는 경우보다는 친한 사람, 가깝게 지낸 사람들의 이 짐 하나 들어달라, 뭘 들어달라, 샘플 옮겨달라 이런 경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급적 자기 짐은 자기가 들고 다니는 그런 원칙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참 위급하고 다급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류호권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장이었습니다. IT 경제 뉴스. 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다 아시죠? 애플입니다. 근데 이 애플이요. 1위일 뿐만이 아니라 1위의 기록을 다시 세웠어요. 지난 13일이죠. 뉴욕 나스닥 시장에 등록이 된 애플 시가총액이 7,402억 달러, 한화로는 815조 원이 넘었습니다. 세계 증시 역사에서 시가총액 7천억 달러를 넘는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구글의 2배가 됐고 삼성전자의 몸집보다는 4배가 되는 회사가 됐습니다. 상당한데 정말 이 애플이 어떤 식으로 더 나가게 될지 얼마 전에 보니까 테슬라의 그 CEO가 몇 년 후에는 나도 애플 몸집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뉴스의 김들풀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애플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데요. 구글의 2배라고 하니까 구글은 뭐 했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구글이 지금 좀 비틀거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이런 실적이 기존에 구글이 추진했던 구글 글래스나 헬스, 기타 이제 로봇 등 다양한 이제 사업에서 또 부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진의 이제 일단 퇴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안드로이드 아버지인 이제 앤드류 빈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 말에 퇴임을 했고. 퇴임을 했군요. 네네. 검색과 웹의 아버지인 그 앨런 유스터스 부사장도 2015년 이제 3월에 이제 퇴임을 했죠. 14년에. 그리고 현재 이제 구글 주가가 사실은 이제 경고등이 좀 켜지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CES 2015에 이제 불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캐피탈 마켓 애널리스트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구글이 뭐 돈이 없어서 CES에 안 나간 건 아닐 텐데 그만큼 좀 심기일전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사인으로 좀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구글이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그동안 이제 구글이 이제 추진했던 게 이제 무인 자동차고요. 구글 글래스. 그다음에 이제 그 와이파이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이제 룸 프로젝트. 그리고 심지어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추진했던 이제 캔사스 이제 도시의 이제 인터넷망하고 이제 유료 방송 서비스인 구글 파이버, 크롬북스, 크롬 TV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어느 게 하나가 이제 이렇게 실적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현재. 근데 뭐 사실 애플은 그냥 이 아이폰 새 제품 내놓고 이게 히트를 쳤고 이게 그냥 좀 도움이 준 걸 같고요. 구글 글래스, 구글의 무인차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비틀거린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 아닌가요? 그렇죠. 뭐 실패했다 아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그 통계를 봐도 되는데요. 이제 OS만 한번 보면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미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에서 그 애플 아이폰 6 플러스의 이제 약진으로 안드로이드 시장이 하락이 됐죠. 한 약 3% 정도고, 5%나 이제 하락해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군요. 거기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스마트홈 같은 이런 제품에 이제 타이젠더 탑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LG전자의 앱OS, 이제 탈구글 전략으로 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구글 입지가 많이 약화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애플이야 뭐 워낙 자기네 OS를 썼지만은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독자적인 OS를 가져간다 그러면 구글은 타격을 받겠네요. 네네, 그렇죠. 예. 이 삼성하고 LG 같은 경우엔 또 이번 CES에서 스마트홈 분야에서는 서로 좀 협업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네네. 이것도 구글에게는 조금 도전장이 되겠군요. 네, 그렇죠.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스마트홈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연관지어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LG전자를 포함해서 이제 파나소닉이나 샤프, 소니 이런 이제 글로벌 TV 제조사, 심지어 이제 할리우드 영화사 콘텐츠 제공업체들하고도 UHD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출범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구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신 버전이 이제 5.0 논리팝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안전에 대한 이제 버그 때문에 아직 60%밖에 이제 잡지 못하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탑재율이 0.1%밖에 불과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애플의 iOS 8 같은 경우는 현재 최신 버전이 68%나 이제 업그레이드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다 이제 안드로이드 검색 시장에 대한 논리팝 검색 시장 또한 이제 약화되고 있는 게 구글과 이제 파이어폭스, 모질라죠. 계약이 이제 종료됐고, 끝났죠. 또 여기 이제 검색 서비스 야후로 이제 변경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글의 시대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좀 주춤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군요. 현재는 뭐 그렇다고 보는 건데요. 이제 어떤 또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 있게 기초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게요. 근데 구글의 원래 시작은 검색이잖아요. 네네. 이 검색과 관련돼서는 그 구글이 그래도 강점을 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 검색 가치가 많이 하락됐다고 이제 보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페이스북 같은 이런 앱 중심으로 이제 이 사용자들이 이제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웹보다는 앱으로 가는 시대라. 네네. 그래서 모바일 트래픽 같은 경우가 이제 86% 정도가 브라우저가 이제 앱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글의 검색 가치가 많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네. 전에도 한번 이 시간에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아라 프로젝트요. 네네. 이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아라 프로젝트가 이제 올 1월 14일에 5만 원 정도의 이제 기본형이 이제 출시될 예정이었었고 싱가포르에서 그 제2의 프로젝트 아라 개발자회를 이제 개최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2세대 프로토타입이 이제 스파이럴 2를 이제 함께 이제 끼울 수 있는 모듈을 11종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최종 판매는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에서 올 가을 정도에 발매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죠. 그것도 이제 미국령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요? 적어도 이제 인도나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데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이제 의아한 부분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래서 아라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좀 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애플페이나 알리페이 이런 것들은 지금 되게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는 입지가 어떤가요? 구글이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윌렛이라는 이제 자체 브랜드를 이제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요 통신사들이 이 윌렛페이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고요. 근데 애플페이 같은 지금 파급력을 전혀 좀 같이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구글이 이제 이걸 타깃하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 카드를 인수를 하려고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소프트 카드는 이제 AT&T나 이제 버라이즌, T모바일들이 컨소시엄 만든 회사인데요. 이게 서브웨이나 맥도날드 같은 이런 이제 점포들이 약 20만 개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이 이제 실패를 거절을 하고,
네, 지금 현재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중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글도 다시 한번 좀 도약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좀 다시 한번 발굴을 하고 기존 사업들도 네네.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겠네요. 오늘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IT 뉴스의 김들풀 편집장이었습니다. GDI 엔진의 강력한 파워. 16휠 기준 18.2km의 압도적 북한 연비. 새로워진 소나타 하이브리드. 지금 출발합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2013, 2014, 2015 해마다 더 얼받는 연말정산? 롯데카드면 올해도 더 받는 연말정산. 롯데카드 연말정산 더 받는 프로젝트 2015 시즌. 연 1,000만 원 이상 이용 시 5개 항목 연간 이용 금액의 1에서 3%를 롯데포인트로 돌려드립니다. 3월 31일까지 신청. 해당 항목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조금 이따 이어지는 생생경제 3부에서는요. 은퇴솔루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날에 부모님 댁에 들고 가야 할 3가지가 주제인데요. 뭘까요? 안마의자, 선물, 돈봉투. 물론 돈봉투 가져가셔야지 되는데요. 이거 말고 있다고 합니다. 3가지 메모지 들고 기다려주십시오.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